안녕하십니까. 시오유비치의 서진호 본부장입니다. 상위 1% 부자 회사만 아는 법인 결산의 비밀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지급금 정리와 자본금 맞추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급금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대표님들 법인에 이제 단기 대여금이라던가 가지급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장부상 있으면 그거는 전부 업무 무관 가지급금일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왜냐? 특별하게 대표님께서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는 형식으로 빌려줬거나 아니면 진짜로 대차계약서를 쓰고 빌려준 자금들이 아니다 라고 하게 되면 대표님께서 그냥 가져다 쓰신 돈이라든가 여러 가지 명칭으로 있는데 이거는 세무상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그러니까 자금을 대여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릴 게 법인이 대표님께 빌려준 돈이고요. 그래서 가지급금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대표님 기준에서는 채무가 되는 겁니다. 빚. 그렇죠?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가수금은 대표님께서 법인에다가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는 빌린 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표님 입장에서는 대여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려줬다. 가지급금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제 가지급금 방송에서도 늘 말씀드렸다시피 도급업체 뒤로 이렇게 떡값을 주는 이런 행위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회계 처리상 문제, 증빙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 그러니까 영수증이 없다. 어딘가에 돈을 썼는데 영수증이 없다. 그러니까 현금을 썼는데 영수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사용을 한 그런 자금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골프 칠 때 우리가 이제 그냥 대표님께서 카드를 쓰시게 된다거나 하게 되면은 그냥 법인에서는 다 상해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상해 처분을 해서 대표님 소득으로 이렇게 잡히게 되는데 이렇게 증빙 없이 돈이 나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대표님의 가지급금으로 그래서 특히 가장 많은 게 골프 골프 그리고 접대비 이런 것들이 많이 잡힙니다. 그리고 법인을 이제 좀 더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면허를 하나 더 내기 위해서 이제 자본금 증자라는 걸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또 돈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돈을 잠깐 어딘가에 빌려서 자본금 늘리고 다시 그 돈을 빼서 부채를 상환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다양한 경우에 이제 가지급금이 생기는데 많은 대표님들이 관가하시는 게 있어요. 왜? 대표님들은 지금 건강하시니까요. 근데 가지급금은 이 문제 이외에도 발생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상속에 의해서도 발생을 한다.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가지급이 10억 있다. 근데 만약에 유고가 발생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주가평가를 받죠. 이거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 주가평가는 주가평가대로 받아서 상속세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요 10억 이거는 대표님께서 법인에서 대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대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10억이
또 그대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사랑하는 자녀의 뒤에는 가지급 10억이라는 빚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인지를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문제가 없다, 또는 가지급금을 그냥 무시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님들의 큰 착각입니다. 진짜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야, 그거 갚지 않고 그냥 회사 없앨 거야 라고 하면 청산할 때 원금하고 이자가 상여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10억 정도 말씀드렸는데 10억의 가지급금이 있다 라고 하면 이제 청산할 때 나머지 잉여금도 다 상여 처분되거든요. 강제 배당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10억, 그냥 가지급 10억만 볼게요. 그럼 10억에 50%가 세금이죠. 세금. 네,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간혹 이제 다른 계정 과목으로 대체해버리면 끝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과세관청에서는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매출채권이라든가 재고 이런 거에 숨겨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100% 발각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지급금보다 많은 세금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서 법인세만 내면 된다. 그러니까 법인은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자를 받죠. 이자를 받았을 때 그 이자가 수익이 되니까 또 법인세만 내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대표님은 이자를 납입을 현금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니까 인정이자만큼의 소득이 추가로 발생해서 소득세가 더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주식 평가를 할 때 이게 더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인세만 내면 끝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법인세도 안 내. 그래서 이게 이익으로 잡혀도 나는 법인세 안 내.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표님의 소득세 늘어나고 상속증여세. 그러니까 법인세가 없다고 이게 없어지거나 세금이 줄어들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주가평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가지급금 방송이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은 이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지급금이 좀 많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자사주로 처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본 조정이 들어가고 이제 가지급금하고 이제 서로 상계를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자사주는 양도소득, 이익소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양도소득을 납부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상법 절차를 명확히 지켜서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올해 11월, 12월에 할 수 있는 거는 자사주는 할 수가 없다. 절차를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남한테 주식을 팔아서 하는 건데 남이 누가 뭐 주식을 사겠습니까? 우리 회사가 투자를 진짜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구주식 매각을 통해서 이제 이런 자금을 만들 수가 있겠지만 그건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건 이제 대표님께서 법인을 몇 개씩 보유하고 있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타 회사의 주식을 팔아서 이렇게 변제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주식 시가평가를 해야 되고 그것도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 부동산 이거 지금 뭐 요즘 시기가 안 맞죠? 부동산 팔리지도 않고 금리는 높고 그리고 보유 특허권은 또 이제 시가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간평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힘들다 라는 겁니다. 그럼 올해 안에 도대체 뭘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정이자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현금으로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못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여로 처분이 되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배당을 받아서 우리 법인에 갚아야 하는 인정이자 정도는 변제를 하자. 그래서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세금도 적게 내면서 2천만 원까지는 인정이자를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법인에서 비용 처리는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잉여금에서 2천만 원을 출금을 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배당이라는 이 절차가 요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만 중간배당 11월달, 12월달에 할 수 있다. 그럼 11월달에 배당한 걸로 해서 12월에 배당금을 지급을 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퇴직을 할 때 쓰셔야겠죠. 왜냐?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 되니까 퇴직금으로 변제하는 거는 나중에 대표님께서 은퇴하실 때나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정관 규정 정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배당을 좀 올해는 12월 가기 전에 한번 반드시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지급금에 대한 정리, 그러니까 큰 금액은 내년에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시기에서는. 그런데 지금 인정이자만이라도 배당을 좀 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가지급금 정리를 잘못하게 되면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가지급금 대표님께서 빌려갔는데 사모님이 퇴직을 해서 이제 퇴직금으로 이렇게 상계 처리를 했다가 부인을 하겠죠. 당연히 당사자가 다르니까. 그리고 퇴직금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했는데 일부 방송에서 그 부채 비율 때 잠깐 말씀드렸을 거예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신용평가 그래서 입찰 못하고 그리고 이제 부채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을 못해서 사업활동에 문제가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행위를 하든지 이 계획을 명확히 세워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사주로 가지급금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 절차를 위반해서 부인된 케이스. 물론 지금도 할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정확히 시기를 잘 지켜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 하는데 이제 지난번에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대표님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총을 거쳐서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데 아무 서류도 없이 그냥 세무사가 중간정산을 해버려서 결국에는 그것 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변신을 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부동산을 법인에다가 넘기면서
가지급금하고 상계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가업승계를 하려고 봤더니 이 넘겼던 부동산이 우리 회사 관련이 없어. 그래가지고 증여특례를 봤는데 업무 무관 비율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일반 증여가 늘어나는 이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급여 배당을 올려서 가지급금 정리하는데 당연히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가 되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기의료 수정 손실로 가지급금을 탈법적으로, 그러니까 정기의료 수정 손실 요즘에 안 하죠. 예전에 많이 했던 건데. 그래서 실제로 이런 방법을 썼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된 케이스. 이게 제가 7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 7가지 이상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다 겪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고 수정을 해주고 주총 서류부터 다 만들어주고 이렇게 증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자, 건설업 자본금 맞추기입니다. 건설업 자본금 맞추기는 굉장히 당연한 건데 제가 영업정지를 받는 대표님들을 너무 많이 봐서 다시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건설업, 이제 건설업이라고 표현하지만 면허가 있죠. 그래서 이 자본금을 예전에 이제 많이 못 맞추는 회사들이 많아서 그래서 자본금에 대한 면허에 대한 자본금 비율을 낮춰줬어요. 그런데 이 연말자본금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정식 용어는 아니고 그냥 은어 같은 거예요. 연말결산, 이제 가결산을 해서 이제 내가 면허가 1억 5천짜리가 2개가 있다. 그러면 연말자본금을 3억을 맞춰놔야 되거든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현금 3억이 법인 통장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영업 정지 먹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충족해 놓아야 하는 자본금을 연말 자본금이라는 은어로 쓰고 있다. 근데 실질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실질 자본금은 실질 자산에서 부채를 빼는데 이 실질 자산은 뭐냐면 모든 자산 항목에서 부실 자산 항목을 차감한 자산이에요. 실질 자산. 실질 자산은 부실 자산 항목을 뺀 거예요. 그게 뭐냐? 선급금, 가지급금, 미수이자, 영업권, 대여금, 미수금,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또 가지급금이 네, 부실자산입니다. 그래서 부실자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실자산을 빼고 실질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금이 실질자본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실자산을 최대한 많이 없애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표님들이 이 자본금 맞추기 위해서 잠깐 한두 달 돈을 빌려가지고 넣어놓는 그런 것도 되게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예전보다는 면허에 대한 이 금액이 좀 전체적으로 낮아져서 종합건설도 마찬가지고 전문건설도 마찬가지고 낮아져서 조금은 수월해졌다. 그럼 건설업 자본금 맞추기 단계별로 뭘 해야 되냐? 가결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11월, 12월에 가결산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고 계신 대표님들은 10월 달까지 가결산을 해보시고 혹은 11월 달 이제 끝날 때쯤 가결산을 해서 실질 자본금을 산출을 해야겠죠. 그리고 재무제표 개정 항목 수정을 통해서 부족한 실질 자본금을 최소화시킨다. 그러니까 부실자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실자산을 최소화시켜서 실질자본금 최소화시킨다. 그리고 실질자본금 충족을 위한 현금을 투입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3억이 우리 회사는 3억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은 3억을 통장에 넣어놓고 60일 이상 예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1원이라도 돈이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자본금 맞추는 통장과 일반 우리
이제 전화, 팩스, 전기세, 뭐 월세 이런 거 나가는 통장을 따로 쓰죠. 근데 간혹 또 같이 쓰시는 대표님이 있어요. 자본금을 맞춰놨는데 갑자기 인터넷 비용이 빠져나간 거예요. 인터넷 비용이 빠져나가고 뭐 등등등등 빠져나가서 영업정지를 먹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예치가 어려울 경우가 있죠. 근데 재무제표 최적화 방안을 통해서 수정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수정 작업이 뭐냐? 현금 유동성 확보.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자본금 맞추는데 좀 어려움 없이 뭐 올해 내가 이제 간혹 그런 대표님들도 있어요. 기존에 이제 내가 면허 1억 5천짜리 두 개여서 늘 3억을 맞췄는데 막 일을 하다가 어떻게 면허 1억 5천짜리를 추가를 한 거죠. 예, 추가를 했는데 이걸 깜빡하고 3억만 맞춰놓은 대표님도 실제로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건설업 자본금을 못 맞추면 6개월에 통상적으로 3에서 6인데 뭐 저는 6개월밖에 못 받습니다. 6개월 영업정지 당하는 회사밖에 못 받기 때문에 그 이하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본 것만 믿기 때문에. 그리고 동일 사유로 2번 이상 자본금을 못 맞췄다. 그러면 보유 면허를 말소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건설업 자본금 맞추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물론 대표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걸 간혹 놓치시거나 신규로 하시거나 혹은 아버님이 갑자기 편찮으셔서 아드님께서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자본금을 못 맞춘다거나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좀 쉬운 거지만 높아심에서 이제 가결산 그리고 법인 결산을 하면서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하는 항목 중에 하나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 1부, 2부, 3부 이렇게 법인 결산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다른 부분들도 많아요. 매출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진짜 뭐 가지급금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원인부터 찾아서 정리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11월, 12월에 할 수 있는 대표님께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반드시 아셔야 될. 그래서 좀 괜찮은 회사들은 다 이 방법을 체크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냥 뭐 진짜 큰 회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이런 것들은 체크할 수 있는 거니까 대표님들께서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미흡한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CUA 및 상담 신청해 주시면 도움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의 절세에 한 줄기 빛이 되어 드립니다. 오직 경험에 의한 노하우로 문제를 해결해 드릴 겁니다. 자, 법인 결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들 1부, 2부, 3부 방송 만들어서 올려드렸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지금보다 오늘보다 훨씬 도움되는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